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특수상해에 대해서 무죄 판결 받은 게 있어서 그 내용 좀 공유 드리려고 제가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 사건은 군인 사건이었고요. 군대 내 간부들 사이에서 이렇게 옥신각신 하다가 피해자분이 특수상해로 고소를 하셨던 사건이에요. 상해 진단서를 들고 고소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방탄 헬멧 뭐 이런 것이 이제 위험한 물건이다 라고 해서 이제 특수상해로 고소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특수상해로 기소까지 되어서 저희가 공판 단계에서 사건을 맡아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사건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일단 상해 진단서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법적으로 전문가가 작성한 거기 때문에 상해 진단서가 있을 때는 상해 사실이 없다라고 사실 법리적으로 주장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 의사가 뭐 상해가 있다고 하는데, 의학적 지식이 있는 전문가가 상해가 있다고 하는데 그거를 사실 이제 법원에서 상해 아니다라고 인정하는 건 좀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죠. 일단 기본적으로 원칙적인 입장은 의사가 상해라고 진단서를 썼지만 법률적 의미의 상해에 대한 판단은 판사가 하는 거기 때문에 판사의 판단은 의사의 판단에 구속되지 않는다라는 게 대법원의 기본적인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상해 진단서가 있을 때는 그 현장, 그러니까 그 상해 부위를 직접 목격한 의사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상해 진단서가 있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고서는 상해가 없다고 인정하기는 사실 실무상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상해 진단서가 제출이 된 경우에는 웬만하면 상해죄로 다 기소가 되거든요. 근데 저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상해 진단서가 제출이 됐는데 일단 상해 부분에 대해서 무죄가 나왔던 사건입니다. 왜 그런고 하면 상해 진단서가 제출이 됐을 때 보통 상해 진단서에는 손목이다라고 하면 왼쪽 손목인지 아니면 오른쪽 손목인지 어느 쪽 손목이 상해가 발생을 했는지 이제 기재가 돼요. 그러니까 좌측 손목, 우측 손목, 발이면은 좌측 발목, 우측 발목 이렇게 기재를 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병원 가셔가지고 진단 받아보시면 손목이 아파서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느 쪽 손목이 아파서 오셨죠? 라고 물어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의사가 진단 이게 육안으로 살펴보고 진단을 하려면 어느 쪽 손목인지 이제 신체 부위가 특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진단서에도 이제 그런 부분이 기재가 돼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통상적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저희 사건에서는 어느 쪽 손목인지가 기재가 되어 있지가 않았어요. 이 부분이 참 이상하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부분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상해 발생일이 날짜가 있겠죠. 만약에 1월 20일이다. 1월 20일이다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상해가 발생한다는 거는 통증이 있다거나 좀 그러니까 상해의 정의 자체가 일상생활이 좀 어려울 정도로 통증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이 돼서 치료의 필요성이 있는 것을 상해라고 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거는 상해라고 보지는 않아요. 기본적인 입장이 그래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상해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보통 그날 진료를 받으시고 그날 처치를 받고 그날 상해 진단이 내려지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저희 사건 같은 경우, 근데 제가 그 사건을 보니까 그 기록을 봤더니 만약에 1월 20일에 이제 사건이 발생했다고 하면 상해 진단서에 1월 20 또는 21일 정도가 기재되는 게 통상적인데 이거는 한 5, 6일 정도 뒤에, 그러니까 1월 25일, 26일 그 정도 뒤에 상해 진단서가 상해 진단이 내려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상해 진단서에는 상해 판단을 한 진단일이 있고 이거를 발급받은 날이 있어요. 발급은 뭐 나중에 발급받을 수도 있는데 일단 진단일 자체는 기재가 되거든요. 이 진단일은 보통 상해 발생일 또는 그 다음날 정도 좀 밀접한 시간이 기재가 돼야 되는데 이건 진단일 자체가 5일에서 6일 정도
이 뒤에 이제 진단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상해 진단서 날짜를 제가 봤을 때 들었던 생각은, 첫 번째는 진료를 5, 6일 동안 보지 않다가 상해 진단을 받은 병원에 처음으로 방문해서 진단을 받았다는 부분. 그러면 그 5, 6일 동안 치료가 필요 없었을 정도라고 한다면 사실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도라고 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먼저 이제 눈에 들어왔고, 두 번째는 전에 어떤 만약에 그 사건 당일 또는 그 다음날 정도에 다른 병원을 방문했었다. 이제 군대는 군의관이 이제 상주를 하기 때문에 의무대를 방문할 수 있거든요, 언제든지. 의무대를 방문했는데 여기서 상해 진단이 내려진 게 아니다 라고 한다면, 최초에 그 상해 부위를 봤던 그 의사가 상해 진단을 내리지 않았고 이 다른 병원에서 이제 상해 진단을 받았다면, 그 전에 최초에 그 상해 부위를 봤던 의사는 이게 상해가 아니라고 상해 진단서를 써주지 못하겠다고 말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이 이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그 뒷부분이었고, 기록을 또 보다 보니까 이제 피해자 진술 중에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자기가 이제 어깨 수술을 받아서 이제 어깨가 이제 아파서 재활 치료 중이었는데 그 방탄 헬멧에 본인의 손이 맞았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상해를 입었다라고 주장했는데, 만약에 방탄 헬멧에 손을 맞아서 어깨까지 통증이 느껴졌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만약에 그런 상태였다면 과연 어깨하고 이 손목까지 근육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신경도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 팔 때문에 손목이 아플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어깨 때문에 손이 아플 수도 있어요. 어깨 통증이 이제 팔까지 내려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어깨 수술을 해서 어깨를 쓰지 못하면 기본적으로 큰 근육을 쓰지 못하고 이 손목의 근육을 많이 쓰게 되기 때문에 상해 그 가격 때문이 아니라 어깨 수술로 인해서 본인이 손목을 많이 써서 생긴 통증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즈음해서 어깨 수술을 받았다라는 피해자 진술이 제 눈에 들어왔죠. 그 진술로부터 또 눈에 들어오는 거는 그러면 일단 인과관계, 상해와 폭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을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 이제 눈에 띄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상해 진단서 자체에 상해 발생 또는 상해와 폭행 사이 인과관계를 부인할 만한 그런 여러 정황들이 눈에 보였었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증인신문을 했고, 증인신문을 하다 보니까 이제 피해자가 그 상해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 어깨 수술을 좀 크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재활치료 중이셨고, 그때도 이제 상당 부분 어깨나 이제 팔 부위에 통증이 있었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됐어요. 또 하나 이제 눈에 들어왔던 거는, 거기가 이제 그 훈련장이었어요. 군대에 저기 강원도에 되게 큰 몇십만 평 부지의 훈련장이 있고, 제가 3군단에서 근무를 할 때 거기 군법 교육을 간 적이 있어요. 거기에 가면은 이제 병사들도 있고 간부들도 있는데 상주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전국에 있는 육군들이 이제 거기에 가서 정기적으로 훈련을 받거든요. 근데 거기가 부지가 굉장히 넓어서 실제로 전쟁을 하는 것처럼 훈련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용도로 만들어진 곳이라 거기에서는 진짜로 넓은 부지에 막 진지도 파고 만들고 이렇게 삽질도 하면서 실제 이렇게 몸을 움직이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발생했다는 거에 제가 주목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거기서도 진지를 구축을 했는데 이거 자리를 이동시켜야 된다는 내용 때문에 이제 실랑이가 되다가 사건이 발생했던 거라 물어봤죠. 이거 그때 진지 만드셨는데 그때 실제로 땅을 많이 파셨냐 했더니 정말 많이 팠대요. 훈련소에 훈련 책에 나오는 것에 100% 방어력을 구축하기 위해서 본인이 진지 구성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손목을 굉장히 많이 썼겠죠.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삽질이라는 게 손목을 굉장히 많이 쓰는
많이 쓰는 작업에 속하죠. 그렇게 한번 진지를 만들었는데 다툼이 있고 나서 피해자가 다시 그 다음날 진지를 옮기기 위해서 또 진지를 구축하는 이제 일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 폭행 또 상해가 발생했다고 하는 그 다음날에 굉장히 또 손목을 많이 쓰는 일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이 손목의 통증, 어느 쪽인지는 특정되지 않았지만 적어도 이 손목의 통증이 폭행으로 인해서 발생한 게 아니라 그 삽질로 인해서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거죠. 특히 그 상해의 내용이 염좌였어요. 염좌. 여러분 염좌 아시죠? 염좌는 되게 그 반복적인 일을 자주 함으로 인해서 생겨요. 아니면 한번 가격을 이제 큰 충격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쉬지 못하고 계속 근육이나 인대를 써야 했을 때, 쉬지 못해서 이게 회복되지 못했을 때 생기고, 만약에 한 번의 어떤 가격으로 인해서 바로 상해가 발생한다라고 하면 물론 그 염증이 생길 수 있겠죠. 근데 그 염증이 생기기 이전에는 가격으로 인해서 멍이 생기는 게 보통 통상적인 과정이에요. 저희가 했던 사건 중에도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남자가 여자 친구한테 골프채로 엉덩이를 엄청 세게 여러 번 가격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골프채가 엄청 세고 두껍잖아요. 이게 살인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정말 이제 그 강도가 센 거기 때문에 골프채 상당히 위험한 물건이거든요. 근데 그 골프채로 엉덩이 부분을 여러 차례 가격을 했을 때 그 분이 특수상해로 이제 고소를 해서 이제 형을 받으셨는데, 그때도 상해 내용이 멍이었어요. 멍. 그러니까 피멍이 엄청 많이 든 거죠. 염좌로는 그게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염좌라는 상해의 특성상 일회적인 가격으로 인해서 발생하기는 좀 어렵고, 여러 차례 반복적인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상해다. 이 상해 자체의 특수성이 있다는 점에 제가 착안을 했고, 그리고 그 즈음에 이제 그 전후에서 삽질을 많이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해본다면, 손목 부분의 이주 염좌라는 것이 헬멧에 한번 손에 맞았다고 해서 발생할 수 있는 상해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상해 자체가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인과관계를 부인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제 간접 사실이 발견이 된 거예요. 이제 군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군인뿐 아니에요. 그 모든 공무원들 또는 취업규칙에 이제 같은 내용이 있는 분들 모두 마찬가지인데, 특수상해는 벌금형이 없어요. 벌금형이 없고 다 징역형 이상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은 선고유예는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가 되거든요. 그러면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게 되면 일단 공무원들은 그 공무원 신분에서 이제 제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박탈이 되는 거죠. 그리고 특히 군인 같은 경우에는 군인 연금이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근데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군인 연금의 반토막이 날아가게 되는 거죠. 이래서 이제 특수상해로 기소된 경우에는 일단 집행유예 이상으로 받게 되면 유죄 판결을 받는 순간 군인연금 반토막 날아가고 이제 군인 신분도 제적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이 특수상해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일단은 이제 벌금형의 가능성이 열렸고, 결국엔 군인 신분하고 군인연금 모두를 지키게 될 수 있었던 사안이거든요. 아시다시피 제가 군검사 출신이다 보니까 이런 증거기록 같은 것들을 좀 꼼꼼하게 보는 편이에요. 왜냐면 군검사로 재직을 하면서 수사를 많이 했었고, 일단 군검사 특성상 그 수사를 했던 검사가 공판까지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소유지가 되게 하려면 일단 수사하는 과정에서 증거를 좀 꼼꼼하게 챙겨야 되기 때문에 수사는 좀 꼼꼼히 했던 편인데, 이 상해 진단서가 좀 걸러지지 않아서 전 좀 의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이 사건 담당 검사였다면 이러이러한 부분을 좀 더 수사하고 좀 더 공소장을 쓰기 위해서는 어느 쪽 손목 이런 것들 좀 더 특정했을 것 같은데, 일단 공소장 자체에도 어느 쪽 손목인지가 특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 좀 저희한테 좀
이상하게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캐치가 되게 되면은 상해 진단서가 제출이 됐다 하더라도 그것의 증거 능력을 부인할 수 없지만 어쨌든 증명력을 다퉈서 특수 상해 자체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상해가 아니라고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판결문, 그래서 이 판결문을 보면은 거기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특수상해에 대해서는 검사의 유죄 증명에 유죄 증명이 충분히 되지 않았다. 그래서 증거 불충분으로 인해서 무죄라고 판단을 한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가 SBS 비즈에 나갔을 때 그 한 사례로 들었던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저도 굉장히 뜻깊었던 사건이고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좀 소개를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좀 공유드리고 싶었던 점은 상해 진단서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상해 사실이 인정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반드시 이제 전문가를 찾으셔서 조력을 받으시기를 제가 권유드리겠습니다. 군검사 출신 변호사 구온나라 변호사였습니다.